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 기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지금까지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와 함께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좌절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가 정신.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감사합니다. 오늘 6회째인데요. 저는 5회 마치고 실리콘밸리 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둘이거든요. 한국하고 실리콘밸리하고. 최근에는 실리콘밸리가 더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전자쇼 라스베가스의 CES라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거기도 갔었고, 그 다음엔 저희 이노디자인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가서 다시 미국 집에서 좀 살다가 한국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모습을 아마 보여드리고 싶고, 오늘 두 분의 강연을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김경숙 MC하고 같이 토크쇼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받겠고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첫 번째 강사로 배경철 대표님의 동영상 보시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비에날의 배경철 대표. 외국산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요 수입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재탄생한 복강경 수술기기의 경우 미국, 유럽, 러시아 등 46개국에 수출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주식회사 비에날의 배경철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기업가란 마땅히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항상 분석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기업가 정신이란 위기를 항상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에날 주식회사 대표로 있는 배경철이라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런 연단에 나왔을 만한 그런 연륜이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불러주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회사 소개를 하면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고 기술융합기기를 만드는, 그래서 건강한 인류 복지를 이루겠다는 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고 또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거 어린 시절에부터 해서 기업가 정신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맨날 싸움만 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문제였습니다. 평범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왔습니다. 아버님이 직업군인 관계로 집에는
온통 군사책, 전략책, 전술책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연일 데모만 있었고 뭐 저는 데모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날 전략론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폰 클라우스위츠의 전략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위대한 장군들은 각 위기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단한 기계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 말미에 꼭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담하라, 더 대담하라, 그리고 더욱더 대담해라 하는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고 대담한 기계로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수많은 밤을 번민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번민하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밤마다 제가 읽은 게 바로 불경책입니다. 불경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좌선하지 말라, 그 시간에 열심히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나도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앉아서 도나 닦고 책이나 봐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영업이라는 것은 내 발로 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주는 게 또 아니고, 제품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품이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한 군데 갔더니 보니까 의료기 제조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보니까 아주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품을 자기 회사 이름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팔 수 있고 전 세계에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삼성전자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이름의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판단 말이냐. 야, 의료기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의료기기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왜? 개당 1,000원에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급여가가 개당 5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종가도 안 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또 기흉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납품했더니 이것도 개당 1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처음에 잘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급여가가 되면서 개당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연값을 다 날리고 2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 죽이려고 그러냐? 도저히 나 살 수가 없다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트로카라는 걸 하나 던져줬습니다. 야, 앞으로 이 복강경 시장이 될 거야 해서, 이거 진짜죠? 이거 진짜야 해서 제가 트로카를 받아서 이제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회사인데 제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개발비를 벌기 위해서 정부 사업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많은 개발 비용에 대해서 돈을 지원했습니다. 중기청 사업을 시작해서 칼날 없는 트로카라는 걸 양산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정부 사업을 해서 인스트루먼트라는 것도 하고 자가수혈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봤는데, 시장을 정확히 분석 못하고 만들어서 그냥 금연값 만들고 사장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낙상 에어백, 원형물악기, 서지컬 클럽, 다시 후드형 낙상 에어백을 공모해서 정부 사업에 모두 당첨하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일부 품목은 곧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야,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고 변화와 그리고 혁신에 순응해야 된다. 변화와 혁신에 순응하지 못하면 결국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혁신해서 나만의 신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나만의 신제품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브랜드 중심 경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시장을 알지도 못하고 두서없이 열심히 덤비는 바람에 빚만 자꾸 졌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없는 가정에도 6명이나 모아서 마케팅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 형성에 대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브랜드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왕돈은 없습니다. 결국 열심히 잘 돈을 쏟아 부어야 브랜드도 형성되는 겁니다. 또한 정부 사업으로 코트라의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브랜드 컨설 및 교육을 코트라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파워 브랜드 구축을 위한 교육과 강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대표자가 브랜드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브랜드가 없어서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10,000원입니다. 다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의료기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 및 비의료기 개발도 진출하고 해외 영업의 총괄 회사도 신설할 것입니다. 한 해에 낙상으로 인한 국가에서 나가는 급여가 6조 8천입니다. 그것을 좀 줄여보고자 정부에서 그냥 속절없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대퇴골이 깨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좀 이걸 방지해 줄 수 이게 없는가 하고 3년 전에 공모가 나왔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다행히 제가 당첨받아서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는 제가 안 와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각 국가에 맞는 인증을 다 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사도 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받는 것이 결국 해외 나가면 10,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저는 5만 원만 받자. 브랜드가 있으면 5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총판을 하고 있는데 총판을 독점증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지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리점을 모집하자. 그러면 5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폴링 에어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에 각종 센서를 넣습니다. 3가지 센서를 넣어서 그 어떤 상태가 되면 그 인계점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그 보행 패턴을 분석해서 낙상이라고 판단하면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에어백이 터집니다. 보시면 지면에 닿기 전에 에어백이 터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차 충격 에너지를 계산해서 2차로 통튀깁니다. 반동에 의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가변 벤토를 열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충격 없이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는 이런 에어백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이제 둔부만 만들다가 경추와 후두용도 지금 개발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업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시장을 개척하기로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의료기를 만들다 보니까 국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아마 중국과 비교해서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부품 단가도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료기를 만든 게 일천합니다. 끽 해봐야 한 10년 정도 됐는데 중국만 해도 한 3, 40년 동안 이 복강용 의료기를 개발했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그 금형 기술과 그리고 가공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시작하면 내가 수업료를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이 나보다 낫다면 적의 칼을 이용해서 적을 치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칠 것이냐? 중국이 못하는 우리는 디지털화를 하겠다. 중국이 모르는 우린 인공지능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 프레임은 중국 것을 이용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넣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내 영업은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좋은 영업사원이 올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보다 훨씬 좋은 영업사원, 훨씬 더 많은 영업 인력을 갖고 있는 제약사하고 연계할 코어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잘 판다면 직영 영업을 할 게 아니라 위탁 영업을 하자, 위탁 판매라도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해외 시스템을 유수의 시스템을 익혀서 자사의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한꺼번에 가져보자라는 그런 욕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저희가 창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왜?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걸 팔아본 적도 없었고 이런 제품이 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시장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료기 부분에서는 그냥 기계식 트로카인데 전자를 넣었습니다. 전자식 트로카를 만들자. 그리고 일반 서지컬 클립에 센서를 넣어서 지능형 클립을 만들자. 또 원형문학기에 센서를 넣어서 인공지능을 넣자. 비의료기 부분은 경추와 후드 부분에 에어백을 만들자. 그리고 스마트 쿠션이라는 걸 또 만들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비의료기 부분에도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뭐 기업가 정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살아가는 길은 브랜드를 역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돈은 없습니다.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단하면 다 실패하고 그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진행편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해서 저도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또 망고의 진리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습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말씀, 베끼지 말고 저희 것으로 창조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 것을 이용하더라도 중국에서 없는 것을 창조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영업 방식, 내 시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팔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내가 과연 벌어서 뭘 할 것이냐, 내가 이걸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섬진강 골짜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더한 청정마을 곡성군. 이곳에 가면 우리의 쌀로 농업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업 미실란이 있다. 독자적 발화현미 제조기술 및 쌀 가공품 개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미실란. 그 공을 인정받아 제24회 대산 농촌문화상 농업기술 부분을 수상한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꿈꾸는 박사농부. 성실하고 정직하게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이동현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나눔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배려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기업가 정신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신 기업가들과 좀 생소하고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뭐 박사가 농부가 되고 농부가 농촌에서 농업인들과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말하는 매출 중심과 성장 중심에서 상생이라는 것으로 가는 아주 작은 기업을 우리 스타리치에서 찾아주시고 한국경제TV에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농업을 그다음에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길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인들 앞에서 농업의 가치를, 농업의 중요성을, 제가 꿈꾸는 동반 성장,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은 기업들이 팔도에 많이 뭉쳐 있고 이러한 문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잠시나마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전라남도 고흥군 동광면 오을리 벽계라는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학을 하시면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농업이 그냥 익숙한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서 국부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학원생 석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업기업의 대표를 또 맡았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일까? 사실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상황입니다. 작은 산골에서 다시 외국가에 갔다 와서 다시 시골로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 가치 없게 평가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상당히 한탄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잠깐은 우리가 뭐 없으면 죽죠? 밥. 예. 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쌀을 먹고 쌀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수한 두뇌는 고기가 아니라 바로 곡식에서 비롯된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날곡을 먹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제가 오늘 어찌 변화시키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고민과 그리고 혼자 잘 사는 문화가 아닌 함께 작은 마을에서 작은 농부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늘 꿈꿔왔던 덴마크의 농업, 네덜란드의 농업, 이스라엘 농업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구조가 농업을 천시하고 농촌에 다시 들어온 농부들을 우리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그 낮게 본 걸 바꿔주는 역할, 그 역할의 모델에 서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돈 안 되는 농부가 되고 농업사업을 하느냐는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돈으로 보면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기업들이 철광석도 모든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축산농가도 97.4%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원료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쌀. 가장 넉넉한 자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저희 미슐란이 가고 있습니다. 저 2005년도에 기획 후에 1년 후에 미슐란이라는 작은 농업 벤처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 직원 1명 데리고 시작한 기업입니다. 아직도 작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어떻게 알차게 알릴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주식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쌀을 끊임없이 연구했더니 어느덧 농촌진흥청과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품종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한민국 당뇨 환자들을 위한 환자식의 쌀 품종, 그다음에 간에 좋은 쌀 품종, 이런 기능성 몇 품종 중심으로 저희가 바람미를 연구해왔고 그 연구한 품종이 어느덧 들녘에 필드에 심은 게 860개 품종을 심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국가의 큰 자본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2006년부터 심은 품종이 어느덧 860개 품종을 들녘에 심어서 그중에 300개 품종을 기능성 물질을 진흥청과 분리를 하고 연구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고부가가치 시켜서 우리 농업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알리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임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발화현미를 가지고 임상 당뇨 실험에 들어갑니다. 이 실험 결과가 끝나면 2017년 끝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쌀 관련해서 곡물 관련해서 제일 우수한
선도적인 창의적 기업으로 우뚝 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친환경과 바라현미 개발, 그다음에 지역 농업을 위해서 이롭게 했다고 참 다양한 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상 받는 횟수에 비해서 성장이 더딘 기업이라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공을 꿈꾸지만 저는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30년 후에 일본이나 유럽의 농업 기업들처럼 30년, 100년, 3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토대까지 해도 저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년 10월에 대한민국 농업 부문에 노벨상이라 하죠. 대산농촌문화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고 제2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겠다. 결국은 연구하고 열정을 쏟는 내 내용들이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여야지 내가 그저 돈벌이하고 내가 누군가를 잠식하고 누군가를 내가 먹고 이런 기업 문화가 아닌 정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제가 해야겠다는, 그게 농업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제가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박사농부 이동무 의원이 기업가 정신이 뭘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요청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저의 기업가 정신은 결국 수많은 멘토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저의 멘토는 어머니시고, 그 다음에 스승님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스쳐가면서 만났던 참 소중한 인연들을 저는 전부 흡수했습니다. 저화시켰습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점만 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저의 멘토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네 가족을 불러놓고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너희 부부는 배웠으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징검다리 하나하나씩 놔주고 가라. 그리고 네가 번 순이익의 절반은 나누라는 게 촌부인 어머니가 저희 부부와 어린 아이들한테 마지막 던지신 유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유언 따라서 지금 저희가 나눔과 상생, 동반, 성장 이런 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은사님입니다. 일본 큐슈 대학교에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학위 받은 날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보지 못한 부탁입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고개를 저 앞에 숙이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나의 제자였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그 대신 내가 부탁이 있다. 세 가지를 지켜주라. 첫 번째, 배운 자로서 교육하는 거. 두 번째, 연구하는 것. 세 번째, 너의 배움을 봉사하는 걸 지키라.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저의 멘토는 저희 네 가족,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입니다. 한 번도 제가 가는 길에 꿈 많은 저 이 소년을 한 번도 가지 말라 하지 않는 제 짝꿍, 언제나 영원한 친구인 짝꿍이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토는 정치인이라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역이 희망이다. 그 지역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서 네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 그분이 말씀한 대로 저는 지역에서 지금 지역에 새로 시작하는 기농기촌들에게 작은 멘토를 하면서 지역 시민활동에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밥 거의 365일 중에서 하루에 한 끼는 드시죠? 이 밥이 백미입니다. 이 백미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현미를 드시게 하고 그 현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건강에 좋은 기능성 물질로 변화시키는가? 그게 바로 바라현미입니다. 바라현미는 요 싹이 돋으면서 모든 현미의 성분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우리가 벽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의 몸이고 현미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아이가 다시 씨가 이게 싹이 닫아서 1000개의 알을 맺을 때까지, 나달을 맺을 때까지 키워주는 이 현미를 변화시키면서 그 물질이 변하는, 그게 바로 바라현미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성분은 변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은 순간부터 어머니의 몸은 변합니다. 그처럼 이럴 때 기능성 물질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정력제라고 말하면 근력제라는 옥타코산올이 나오고 뭐 알츠하이머병 좋다는 가바라는 성분이 나오고 황산화 물질 SOD가 모두 바뀌는 게 바람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만들고 이걸 통해서 미숫가루, 선식, 이유식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람이 와야 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도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은 견학을 가면은 뭐냐면 그 농촌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농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 가치가 브랜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농업 농촌의 미래가 있을까 모델로 체험, 교육, 그리고 레스토랑, 농가 맛집 이 부분을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미래 고객들은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끊임없이 미슐란을 교육받으러 오면서 연간 7,000명 정도로 와서 그중에 2,000명이 저희 미슐란에서 교육을 받고 가고 체험을 하고 갑니다. 이분들이 미래예요. 잠재적 저희 고객이고 이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게 저희 미슐란의 활동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스스로 즐거울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농촌에 거의 많은 인재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인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촌에 다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울 락자의 락이 지금 농촌에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찌든 때 이런 걸 벗어던지고 400만 원 번 거 150만 원만 있으면 돼도 더 즐거운 것, 이런 걸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단순한 식량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가공해서 제품화시켜서 세계로 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공간, 문화인들이 정말 자연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또 다른 미슐란에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갑자기 기업에서 무슨 레스토랑을 만들었느냐? 저희 기업이 폐교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다가 10년째 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가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4,000평이 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즐겁게, 특히 저희 직원부터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 상생을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이 농가 맛집, 국가지정 농가 맛집입니다. 여기에 밭카페 바나다를 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이 밭카페는 지역의 작은 농부들이, 기촌하신 농부들이 생산하는 작은 음식도, 재료도 재료화시키고 음식으로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한 한편에 이 공간에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공간,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 제2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교육하는 공간. 그래서 다음의 목표는 이 농가 맛집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것인가, 미슐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제2의 레스토랑, 밭카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유럽이나 일본에 성공한 농가 레스토랑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 경제, 6차 산업의 어떤 희망적인 모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새로 들어오는 기농기촌인들이 저희 모델을 가지고 또 더 발전돼서 전국 팔도에 이러한 모델들이 더 정착되면 아마 즐겁지 않을까. 이런 모델들이 1,000개, 10,000개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업의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 기업은 그 지역의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국민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있다면 미슐란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기업이 제가 처음에 가서 누군가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은행에 돈 빌리려 할 때, 아유 가치 없어, 농업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농사로 뭔 사업을 한다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서러움을 주지 않고 제가 돈을 벌어서 저같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들고 오는 젊은 1인 창조 기업이든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사업을 해볼 수 있는 문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슐란의 공간 4,000평에 그런 친구들이 와서 뭘 한다면 공간을 내주고도 싶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지역에서 결국은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가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곡성군의 그 미슐란 폐교에 교장 사택에서 교장처럼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벌써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슐란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반 성장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원료 100% 친환경 대한민국 원료로만 쓰는 저희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제 꿈은 뭐냐면, 사전에 농민들이 농사 짓기 전에 먼저 농민들이 농사를 칠 수 있는 선입금을 해주는 30% 먼저 돈을 주는 기업, 이런 기업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제값받는 기업. 그래서 저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쌀 있고 수입쌀이 있는데 왜 고집 피우게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느냐? 올해같이 쌀값 팍 내렸으면 네가 그것만큼 내려서 받으면 너는 얼만큼 개인적인 이익을 차지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원료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준다면 그분들은 서서히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도시 노동자로 갈 겁니다. 그러면 도시도 죽고 농촌도 죽고 대한민국 국민들 식량 자급률 23%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 걱정이 돼서 저는 그분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10년째 해온 것처럼 앞으로 10년도 쭉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기술, 아무리 연구해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 기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뭐 도기술원이든 이런 기관과 공동의 상생의 연구를 하면서 시너지 역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실적을 치니까 거의 미슐란과 공동 연구했던 실적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상생은 국가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필요하고 이 상생의 모델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표가 언젠가 바뀌고 제가 물러선다 하더라도 결국 상생하는 모습들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미슐란 끊임없이 이 트라이앵글 국가기관 연구소와 원료 생산자인 농민과 미슐란 이 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모델로 성장할 것입니다. 늘 상생을 통한 아름다운 동반 성장을 꿈꾸며 사람이 답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껏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고 저보다 뒤에 시작하는 작은 농업 기업들에게 그런 힘을 주고 그런 에너지를 보태주는 그런 기업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어둠을 지나 그곳에 다다르면 나 그대의 꽃이 되리. 드넓은 세상에 가련한 꽃잎들 모아 두 손 안에 올곧게 지켜내요.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동현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는 농부다. 이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는 농부다. 이동현 대표님 강연에서도 계속 그 농부임을 강조하셨는데요. 보면은 그 프로필에 박사와 또 그런 농부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나 여러 면에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농부가 되었는지 진짜 사연이 궁금합니다. 예.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였고 학자였고 저 또한 또 농부이고 학자로 온 게 아마 이게 하늘이 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유는 사실 학위를 마치고 와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두 군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다시 일본에 있으나 미국에 있겠다 싶어 갔는데 가던 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벤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농업벤처기업을 하면서 결국 현장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스스로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천평의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습니다. 그 아까 발표 자료 중에 우리나라의 식량품 자급자족률이 3.6%. 23점, 난 몰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뭐 먹고 살지? 우리 이 대표 같은 분 대성공하셔야 되겠어요. 예. 자신 있습니까? 네, 매개 살릴?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배 대표님도 어떤 키워드가 있던데 아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뭐를 말씀하셨죠? 자, 희생과 노력. 희생과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은 변화와 혁신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날에 있게 되는 것은 결국 희생과 노력 아니겠냐. 희생. 제가 IMF 시절에 사회에 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 제 자리를 내놨습니다. 저를 결국 뭐냐면 선함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진 고생을 해서 결국 기업을 일궈냈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미끄럼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미국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양쪽을 체험을 하는 상당히 행운한데요. 미국의 기업가 정신의 베이스가 굿가이 윈인 것 같아요. 상당히 솔직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굿가이 윈이라는 옛날에 그 개척 시대부터의 그런 그 철학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기업가들한테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발표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런 게 참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생과 노력이라는 생각도 그러한 기업가 정신에서 출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현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 두 번째, 다르다 대 틀리다. 뭡니까? 예, 아마 그 지식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일수록 이런 그 어떤 다르다와 틀리다에서 헤매이실 겁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농촌에 와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너무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저러니까 안 되지. 저래서 나아갈 수 없어. 이런 틀리다라는 학자적인 이론가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분들이 바깥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특별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밖에 나갔다가 오면 충분히 더 큰 시장에 더 준비를 했고 농업이 튼튼해졌을 건데 그걸 우리는 틀리다. 네가 틀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서서히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틀린 게 아니었다. 그저 못 봤고 못 챙겼고 했기 때문에 다르다. 결국은 다르다를 인정하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면 가면은 저희 동네가 아닙니다. 남의 동네 갔기 때문에 이 시골일수록 이
좀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서히 다르다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흡수되면서 이제는 아주 작은 기업인데 그 작은 섬진강 곡성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인정받는 기업으로, 아름다운 기업으로 이렇게 온 것, 이게 이제는 동반자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환경법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뭐 가면은 미슐란이 왜 그래? 아니야, 이런 게 됐죠. 다르다를 인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사 농부 이동현 대표가 하나의 키워드는 말씀하신 다르다 틀리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특히 저희 한국의 기업 문화에 있어서 오죽하면은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돌아왔잖아요. 몇 년간 밖에 있다가 오자마자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낸 게 Think Different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자. 이게 지금 애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거와 틀린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different 그랬을 때 different가 가치예요. 근데 you are wrong 그러면은 그건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조금 애매해요. 뭐 나와 같지 않으면은 이거 틀린 것처럼.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농부 박사님이 계속 이렇게 전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르다가 결국 제품으로 나왔고 그 제품이 농민들을 위한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이 바탕이 된 우리 이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성공 키워드, 꿈 넘어 꿈. 네. 뭡니까? 작은 기업에서 젊은 직원들이 돈이 벌려지면서 복지가 좋아지고 행복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함께 편안하게 잠시 작은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버는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같이 사업비 없고 은행에서 담보력 없다고 나를 투자 안 해주는 사람, 기업인 이런 분들에게 제가 벌어서 저같이 엉뚱한 꿈을 가지고 왔던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장님한테도 강의 잠깐 들었던 거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글같이 작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주었을 때 그 투자가 10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해가지고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한국에 기획해서 본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아까 3개였지 않습니까? 100년 넘은 기업이 3개였고, 그런 기업들마저도 저희들이 가져가서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투자해 줄 것인가?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좀 더 젊었을 때 인터뷰도 했었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돈을 벌고 싶으냐? 네. 왜 벌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은 뭐냐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벌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회사 창업 자체도 제 디자인을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은 호기심에 회사를 만들었고요. 하나 만드니까 또 다른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벌어서 더 좋은 거 만들고 더 좋은 거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디자이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생산하기 위해서 버는 거고, 그냥 부자가 돈을 버는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더 멋집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기업 정신을 보면 30, 40대, 20, 30대 기업인들이 수십조씩 막 회척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 같은 데는 1년에 80개 정도의 회사를 M&A를 하고 작은 회사를 막 키워나가니까 세계 1위가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유경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부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기업만에 쏟아넣지 말고 다른 기업에 수평적으로 나누면서 손을 잡고 하면은 훨씬 더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배경철 대표님의 세 번째 키워드, 생존을 위한 경쟁력, 연구개발. 네. 지금 뭐 김영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똑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항상 더 좋은 프로젝트, 아무도 생각 못한 제품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고, 네. 그것을 돈을 벌든 말든 저는 밤새 연구를 같이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개발만이 결국은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에서 연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성공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좋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공도 못했고 가능성도 한참 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된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다. 네. 더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시하시죠. 네, 우리 예, 여러분들의 고향 농촌이 피폐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농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실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기업가라기보단 전략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꿈을 갖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전체 일정과 계획표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조금 이따가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동영상이 누구의 거냐면 너무나 많이 알려졌지만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인데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최후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난 마지막 장소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봤었던 건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과 너무나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좀 긴 건데 짧게 압축해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일단 보시죠. 지금 저 화면이 잡스의 마지막 공적인 자리 화면입니다. 어디 와 있냐면은 애플 컴퓨터가 있는 쿠퍼티노라는 실리콘밸리 도시에 시의회에 와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직접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We would like to put a new campus on that so that we can stay in Cupertino. And we've hired some great architects to work with, some of the best in the world, I think. 화면에 그 날짜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6월 7일입니다. 2011년도. We do very well with that here.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I think could benefit Cupertino. An influx of a tax base, an influx of very talented people. Well, we'll get back to working on our plans so we can get back to you as quick as possible. Sure. Thank you very much, Mr. Jobs. Thanks. Thank you. 제가 이 이미지를,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보셨으니까.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6월 7일 날 시의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건물에 허가를 달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이 아마 세계에서 거의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저 날짜 이후에 4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5년 전에 벌써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저 시점에는 3달 후에는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아픈 사람이 시의회에 가가지고, 물론 밑에 사람 보내도 됩니다. 밑에 얼마나 많아요. 직원들이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담당자 얼마나 많아요. 보내가지고 허가받으러 오라는 건 큰 일이 아니죠. 뭘 느꼈냐 하면은 저기 기업가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어떠한 것을 자기 거를 만드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3달 후, 4달 후면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자기네 직원들을 위한 건물, 자기는 완공해봐야 구경도 못해요. 저기 도면 나온 것들. 그거를 허가를 달라고 직접 간 거예요. 그 정신력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인 거를 넘어서 저 정신이 대단하지 않으면 저 자리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진짜 감정이구나, 감성이구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이런 그 이슈들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보는구나. 단순한 쟁취라든가 단순한 부의 착취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한국 경제 TV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저도 열심히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기업가라 그러면 관심이 없습니다. 연예인한테는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저희는 기업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앞에 훌륭한 사람을 따라합니다. 그죠? 그 앞에 기업가가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애들이 기업가 되려고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게 경제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웅적인, 그러한 기업가의 대단한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희의 의도는 이런 진짜 아름다운 기업가의 모습들을 담아서 뭐 이렇게 오신 기업인들과도 공유하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하고도 공유하고 이런 게 파급되고 어린 사람들도 미래의 꿈이 기업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6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두 분의 강연자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